이제 풀려. 오. 이야, 잘했어. 질문이었는데 이제 된 거지. 뿌듯한데? (51번의) 답이 이제 6분의 17이 나와야 돼. 된 사람 6분의 17. 이 한번 따져보면 일단 이 GX 분석을 잘하라고 얘기를 한 거. GX는 이게겠지?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근데 이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지. 그러면 요거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얘는 y는 fx거든. 이 함수가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된 건지 분석할 줄 아는 힘을 오늘 알고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할 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주면 1 마이너스 y는 f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쪽으로는 y는 y 대신에 1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니까 2분의 1에 대한 선대칭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 문제에서 f0은 0이고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잡아보는데 뭐 축이 이렇게 있겠지? f0은 0이야. 그 다음에 f1은 1이야. 뭐 이렇게 지금 간다 하면은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라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자. 그치? 함수가 그냥 연속인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나가냐면은 문제 있는 거, 이거 1이지? 얘 따라가 봐. x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하고 나서 y는 2분의 1에 대한 선대칭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1이야. 이 부분이. 그치? 1이면 여기에서 요 라인에 대한 선대칭을 시켜야 된다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뀔 거. 이렇게 지금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돼? 응.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워보면 여기 쇽 지우고 이쪽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이제 2마다 반복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이 그래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또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정리됐지?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했으면 그러면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여기에 쏙 들어가지. 여기. 그치?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하면은 그냥 1인 거야. 1 곱하기 1 생각해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여기에도 1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1이 지금 두 개가 있다. 1 더하기 1 하고 마지막 부분 여기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작은 쪽이 6분의 1이거든. 6분의 1인 거니까 요만큼은 6분의 5라고 볼 수 있어. 이건 6분의 5. 이렇게 6분의 5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6분의 17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어. 그치?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진도 나갈 부분으로 가보면 100 그 책 없는 사람들은 프린트 보면 되고 원래 책은 그냥 다 주면 돼. 170 몇 쪽이지? 이쪽이었나? 기분이 좋아. 이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 부분은 우선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보긴 하되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 177쪽에 예제 1, 2번을 좀 같이 풀면서 얘기해보자. 177쪽. 서진아 좀 오늘 말고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 중에 더 나올 수 있는 날 없어? 토요일 날, 응. 토요일 날에 응. 그 1시 이후에 들어오고. 1시 이후에? 네. 그 1시 4시가 좋아? 4시 7시가 좋아? 근데 앞에 그거 1시에 딱 끝나는데. 응. 그럼 밥 먹고 와서 하는 걸로? 그러면 4시간 먹어요. 아니 그럼 한 뭐 1시 반 2시쯤에 와도 돼. 알았어. 유나 오늘 말고 좀 더 올 수 있는 날이 있어. 그쵸? 근데 아 근데 일단 지금 미적분을 더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되는지? 토요일에 1시, 4시, 4시, 7시 아니면 주중. 제가 토요일에는 전학원이 6시에 끝나서 주중에 월요일에 학원이 없긴 해요. 아 월요일에 올래? 그럼 한 번 더. 와야 되나요? 아이 미적분 좀 해야지. 와야죠. 주중에는 몇 시까지예요? 10시까지. 수요일에 와도 되나요? 수요일에 6시 이후로 끝나는데. 수요일에? 네. 그래. 근데 수요일이 살짝 복잡하긴 한데. 그래. 그래요? 그래도 수요일로 하자. 그다음에 그래 그래. 어이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같이 생각을 해줘. 이제 예제 1번 보면은 수원수투 어떻게 접근하는지 경향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식으로 좋을 때가 있고 그래프로 좋을 때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보면은 그래프 풀이가 훨씬 빨라. 이거 막 왜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 1 있고 2가 있으면 그래프가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올라간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V축이고 여기가 지금 T축이야. 이렇게 지금 잡혀 있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지금 바뀐 상황이라고. 그치?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은 2라고 하는 거 바로 보이잖아. T는 2. 바로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그럼 VT는 요거 내가 계산 팁으로 알려줬던 거를 떠올리면 되겠어. VT는 T-1의 제곱에 T-2인 건데, 이거 미분을 해서 2를 대입해도 되지만 곱셈법 쓰지 말고 그냥 이럴 때는 T-2 가리고 2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 그치?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V' 구하고 싶은 게 2잖아. V'2는 1이다가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된다. 1의 제곱 이렇게 가려고. 그치? 예제 이번에 1번은 5가 나와야 되고 2번은 72 나와야 되는데, 혹시 안 되면 같이 해볼게. 그리고 된 친구들은 뒤에 61번 하나 더 풀어보자. 왔어.
나올 수 있는 날 없어? 평일에? 나 토요일에? 토요일? 몇 시? 두 시? 더 하자, 토요일. 선생님 저번 주에 토요일에 온다더니 왜 안 왔어? 어? 어제 왔었어? 출석이 안 잡혀 있던데. 알았어. 응. 민준이 좀 주말이나 주중에 더 올 수 있는 날 없어? 네. 안 돼, 시간? 그럼 일요일에 더 많이 한거 같자. 저 2시까지. 알았어. 잠깐만. 서울도 들어갈 때 어. 요거에다가 3H에다가 근데 서로 다른이면 이건 이제 중복 조합이 아니라 이거 그냥 순열로 처리해야 돼. 그냥 120이에요. 그치? 이게 세 개 서로 다른 애에다 서로 다른 거 넣는 거니까 이건 이제 순서까지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바로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제가 80점 맞았는데 그게 몇 등급이에요? 응? 뭐? 동항고. 8점 맞았어? 네. 요. 아 근데 그게 응. 점수 확실히 그냥 20문제니까 응. 4문제 5점씩 해서 그래도 3 이상은 되지. 채연이 뭐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 있어? 쉽지 않아? 나올 수 있는데 그 주중에 학원가를 수요일밖에 안 나와. 수요일은 돼? 그 4년생 수업들 아, 그렇구나. 그럼 토요일은? 토요일 오긴 해요. 이럴 때 시간 안 돼? 됐고 될 것 같다? 지훈이 더 올 수 있는 시간 안 돼? 주중이나 주말이나. 주말에는 1시, 4시, 4시, 7시 있고 주중에 그냥 6시, 10시 다 가능해. 이 시간이 더 좋긴 한데. 이때 영어가 있어. 영어 있어? 주중은? 화목 같은 때 안 돼? 목요일 목요일? 근데 좀 늦게 와. 괜찮아. 목요일에 오는 걸로. 이거 근데 조금 다 못 끝내도 괜찮으니까 솔직히 좀 아이들 버는 것도 좀 같이 좀 없으면 하는 걸로. 네네. 물어봐 주시면은 뭐 약간 질문 없는지 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응? 하다가 중간에 가도 돼요. 몇 시에? 벌써 호중이한테 감기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오자마자 감기 상황 좀 보고. 일단 좀 해봐 오자마자. 응? 1시가 2시. 2시 2시. 원래 2시였어요. 1시 반. 아이 딜하지 말고. 됐어? 예제 이번에 5랑 7, 10이 나왔어. 규빈이 괜찮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 약간 유난히 헷갈린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완을 하면 돼 여기. 그러니까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 예제 2번 봐보면 여기서 VT는 3t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 t-3 이렇게 지금 잡혀있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은 함수가 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고 여기 3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을 다시 지나는 시각으로 했어요. 이런 말 잘 알고 있어? 1이라고 하는 게 1,0이랑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1. 이미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1,0이랑 1이랑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투에서 배우는 물체의 움직임은 무조건 이 1차원상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1차원상에서. 1차원상에서 여기 지금 1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1. 그치?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1,0의 개념이 아니야. 그냥 1 자체야. 그 다음 차원이 없어. 그럼 1에서부터 문제에서 일단 여기 속도가 음수인 상황인 거지. 음수인 상황인 거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간 거야. 갔다가 어딘가를 찍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가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1을 다시 지나는 시각이라 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와서 1까지 도착했을 때 시각이 언젠지를 이렇게 물어본 거다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0부터 해서 t까지 하는데 요 속도 그래프를 본다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잡아서 여기 이 넓이랑 요 넓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넓이가 똑같아질 때를 잡아주면 돼. 속도 그래프에서. 그럼 이게 이만큼이 s고 이만큼은 또 온 게 s인 거거든. 요렇게 둘이 같아지는데. 그치? 그러면 0부터 t까지 쓴 다음에 3t 플러스 5 그 다음에 t-3을 쓰고 이거 정적분을 한 값이 0이다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t가 5가 나와. t가 5라고 하는 거는 여기 요 지점이 지금 이제 5라고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5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 s랑 둘 다 양수로 취급해서 계산해야지. 양수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려면은 정적분을 할 때 0부터 3까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0부터 3까지 하고 주의해야 될 거는 3t 플러스 요거 지금 전개하면 3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5온 건데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렇게 이 계산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이게 정답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게 72가 된다. 이게 보면 되겠다. 그치? 이니 61번 됐어? 몇인데요? 답이 2. 네. 어우. 선생님, 좀 헷갈려? 답 안 나왔어? 61번? 아직 안 나왔어? 진아, 61번 됐어? 2. 61번도 하나 더 해보고,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갈게. 네, 61번은 이렇게 돼 있거든? A2에서 출발했다. 근데 우선 이 각각의 값을 정해주면 V1 t는 여기서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야. 그치? 그 다음에 V2 t는 얘는 여기서 2t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1 t는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가 되는데 여기 주의할 게 점 A는 2에서 출발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2에서 출발했으면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돼.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함수 지금 적분해보면 얘 x1t라고 하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2t인 건데 여긴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플러스 0인 거야. 이 부분은 상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적분상수. 하고 나서 출발하는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각이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위치랑 요 위치가 같아지는 지점을 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하고 t제곱 마이너스 2t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하고 나서 넘겨주면 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하고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0인 거야. 그치?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기서
t제곱으로 묶었을 때 t-2 마이너스 t-2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뭐 조립제법을 쓴 것도 보긴 했는데 그냥 바로 인수분해 보이니까 여기서 t-2로 이렇게 묶어줘.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t-1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차피 음수인 부분은 의미 없고 t는 1과 2인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만나는 데라 했으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q가 이 t가 2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실제로 얘 2t-2잖아. 2t-2 그래프를 그려주면 2t-2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봤을 때 1이고 2고 이렇게 됐으면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인 거니까 여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1 더하기 1에서 2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진아 이거 이해됐어? 규빈이 괜찮아? 이거? 응.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만 설명하고. 182쪽인데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수학적 언어로 바꾸기라는 얘기 있거든. 182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VT는 마이너스 T, T-1, T-2, T-2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우리 이거 생각해 볼까? T는 0일 때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기출이었거든? 한번 문제 푸는 거 구조를 봐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면 돼. 그렇지. A랑 2가 같다. 또? A가 1이어도 되고 2A가 1이어도 되지. 실제로 이제 세 개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하면 돼. 그치? 무슨 말이냐? 만약에 T가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A가 1이라고 하면은, 그럼 A가 1일 때는 함수가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0이고, 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이렇게 1이고, 2가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치? 그런 상황들을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을 그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위치의 변화량을 하면은 이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수식으로 바꿔주면 이거는 0부터 해서 2까지 하고 여기다가 VT DT를 쓸까 절대값 VT DT를 쓸까? 둘 중에 뭐야? 유나 뭐야? VTDT야 절대값 VTDT야? 위치의 변화량. 아 이거 대답 안 하면서 지금 그 음료수를 마실 수 없어요. 위치의 변화량 VTDT야 절대값 VTDT야? 그냥 VTDT지? 그러니까 절대값 VTDT는 여기가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고, 위치의 변화랑 그냥 정적분 자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여기서 만약에 VT가 3t 곱하기 a-t야 이렇게 됐다 해봐. 그치? 근데 그때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P가 0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이렇게 물어봤다 해보자. 그치? 그러면 그때는 얘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는 기호로 생각한다라면은 이거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F'X를 생각해. F'X는 3X의 A-X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를 fx라고 본다면은 그거 한번 미분한 거지. 그치? F'X는 3X A-X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돼.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지는 않겠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0부터 5까지인데 다시 질문. 이 F'X dx인데
절대값을 붙일까, 절대값 뺄까? 유나, 다시 지금 움직인 거리. 이거 아까 못했으니까 이거 이제 맞출 수 있잖아. 움직인 거리는 뭐야? 이 거리란 얘기가 나오면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줘. 거리. 거리는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니까 양수 취급해놓고 나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뭐 잠깐 쉬었다 할게. 잠깐 쉬었다가 우리 어디 할 거냐면 184쪽으로 할게. 184쪽.
우리 계속 해볼까? 윤아야, 그거 보내줬어? 응. 여기 그 184쪽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된 거를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파트가 좀 잘 안 되거나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이 나랑 연습을 하면서 완전히 좀 정리를 해보자. 일단 한번 해보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내가 바로바로 같이 풀어볼게. 184쪽.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같이 해볼게요. 그 예제번에 1번 보면은 이 P가 출발하는 운동방이 두 번 바뀐다라는 얘기는 VT의 부호가 두 번 바뀐다는 얘기야. 일단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 연습을 계속 해봐. 두 번째 게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 거리란 말을 생각해. P가 A1과 가까워진다 그랬으면 이거는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여기서 1을 빼줘. 1을 빼주는데 이거는 ST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돼. 이게 작아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3번 봐보면 3번은 점 B를 2를 오직 한 번만 지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얘기는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얘가 2를 만족하는 이 실수 t가 그냥 딱 하나 존재한다. 여기 한 개 존재.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t는 k에서 k 플러스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라 물어봤으면 일단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 위치의 변화량이면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대로 계산해줘야 돼. 그치? 이거의 최대값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인테그랄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요거 vt의 최대값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볼게.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움직인 거리랑 다시 움직인 거리 절대값 vt야 그냥 vt야? vt dt.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를 갖다 놨으니까 여기 절대값을 씌운 건 거리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위치의 변화량은 vt라고 이렇게 둘이 같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요 사이에서 여기에서 vt는 0보다 큰 걸 갖다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예제 2번. 예제 2번은 지금 0에서 t는 0일 때 1에서 출발하고 q는 2에서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0에서 위치가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q는 2일 때 원점을 지난다 했으면 여기 2를 대입한 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연습들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2번 봐보면 여기는 출발한 후 다시 만나는 시각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둘이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만난다로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다시 만나는 시각이라 하면은 이거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인데 이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t에서의 위치가 같다를 만족하는 t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해보면 세 번째 거는 거리를 ft를 할 때 ft가 감소한다 해서 거리라고 한 말이 나왔으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ft는 하고 절대값 쓴 다음에 여기 s1t 빼기 s2t 이렇게. 그치? 이게 뭐라고 한 거냐면은 감소한다를 이렇게 해요. 감소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A3을 지나는 시각이 존재한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여기서 이 값이랑 그 다음 이 값이랑 똑같은데 그 값이 문제에서 3이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3인 양수 t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규빈 이거 이해돼? 요거 바꾸는 거 좀 원활하게 안 됐던 사람들 오늘 요걸 기회로 해가지고 꼭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예제 3번 문제 하나 더 해볼게. 예제 3, 4번 다 해볼게. 예제 문제는.
일단 이거 위치에 대한 함수로 바꿔봤지. 얘는 2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왜냐면 원점을 출발했다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0이 붙는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S2t라고 하는 거는 얘도 역시 써보는데 이거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at인데 역시 뒤에 플러스 0이 붙지. 이렇게. 근데 또 거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모의고사 볼 때 이 거리란 말이 나오면은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붙여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해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안 써서 틀리는 경우를 내가 보게 되거든. 이런 습관을 들여봐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붙인 게 문제에서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4. 답이 7을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 7 아니야? 2이 나왔어?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4가 된다를 얘기를 했지? 여기에서 여기를 계산해보면 이게 t제곱에다가 플러스 3-at야.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결국 이거거든. 절대값 t 곱하기 t-a-3 이렇게 씌워주고 요게 4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안에 거에 0이 될 때 값을 따져본다 하면은 t는 0이거나 아니면 a-3이거나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봐보면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렸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a-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지금 궁금해. 안 궁금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궁금하면 돼. 궁금하지? 그러면 이렇게 봐봐. 만약에 a-3 값이 음수야. 뭐 0도 포함시켜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0과 a-3을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 a-3, 0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지.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양수 지점밖에 없어. 이 t라고 하는 값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봐야 돼. 그치? 근데 절대값 씌우는 거 의미가 없지? 4라고 했으면은 저 4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건데 넣어보면 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긴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그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개수가 두 개다라 얘기했잖아. 여기 k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안 되는 거. 그치? 그러면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이거지. a-3 값이 양수야. 그러면 그때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를 절대값을 씌워줘.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y는 4를 넣어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치? 이 상황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 a-3이니까 이렇게 2분의 a-3인 거거든. 그러니까 2분의 a-3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뭐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요 함수에다가 2분의 a-3, 2분의 a-3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겠지. 그치? 요런 스타일의 문제 잘 알고 있어 주세요. 예제 4번도 같이 해볼게. 지금 안 푼 사람들 잠깐 정리해 보세요.
답이 24가 나와야 돼. 예제 4번은 기니디 문제로 디귿에서 잘 물어보는 문제. 미니 됐어? 아니야? 됐어? 응. 여기 봐보면 문제에서 t는 3에서만 마이너스 7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위치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를 위치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t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일단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A11에서 시작했다 그랬어. 11을 이런 데로 이렇게 잡아봐. 11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한 거. 그치? 근데 얘가 3차 함수가 최고차의 함수가 1이겠지? 1인 함수인데 분명히 11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가야 돼. 그건 이제 감소 구간이 있다는 얘기거든, 3차 함수가. 감소 구간을 잡아주면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갔다 해보자.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마이너스 7이 어디가 지나야 돼,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돼야 돼. 선을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지금 딱 마이너스 7이 돼야 된다. 왜냐면 마이너스 딱 t는 3에서만 마이너스 7을 건드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였으니까 4가 뭐 여기나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일단 ST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볼게. ST에서 마이너스 7을 빼준다 생각하면 되지? 마이너스 7을 빼주면 여기 이제 X축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이만큼이 X축, 노란색 선이 X축으로 바뀐 거니까 여기 이렇게 베타라고 줄까? 이렇게. 베타라고 뒀을 때 이 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3에서 접했어. t-3의 제곱. 그 다음에 t-알파. 요렇게. t-베타.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앞에 최고차의 계수는 없는 거고. 최고차의 계수 1이었던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냐면 아직 안 쓴 조건이 있거든. 이 0,11을 지나간다는 거 안 썼어. 0,11을 지나간 거니까 0을 대입해줘. 0을 대입하면 S0은 하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베타지. 마이너스 9베타에다가 플러스 7이 넘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S0 값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1이야. 요게 11이다. 요렇게 확인을 한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이 베타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요렇게 결정을 해줄 수 있겠다. 그치? 베타 마이너스 2 나왔으면 이 ST에 대한 식을 정리해 볼게. ST는 t-3의 제곱 하고 t 플러스 2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몇을 대입해야 되냐? 대입할 필요 없이 이거 굳이 정적분을 다시 하지 말고 원래 정적분 하려고 하면은 0부터 3까지 하고 여기는 0부터 3까지 아니지 그치? 0부터 3까지는 VT, DT 이렇게 마이너스 VT, DT네 하고 플러스하고 3부터 4까지는 그냥 VT, D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프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파악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움직인 거리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이만큼 떨어진 게 18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부터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4 대입해보면 이 S4가 얼마지? S4는 1, 6,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4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4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올랐으니까 6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18 더하기 6해서 24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규리니까 이해됐어. 이건 아까 분명히 수직선상에서 1차원에서 움직임이라 했는데 여기는 왜 2차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직선상에서의 운동 방향을 이렇게 그냥 90도 돌려놓은 것 뿐이야. 90도 돌려놔서 실제로는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근데 그거를 t에 따라서 점을 찍었으니까 걔가 이렇게 지금 2차원상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관련 문제 하나가 꼭 나오니까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습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또 기출 문제 좀 더 심한 문제 풀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여기 그러면 이제 오늘 194쪽으로 가보자. 194쪽. 194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볼 건데 이 파트는 좀 정리를 해놓을 게 있거든. 우선 여기다 좀 써볼게. 194쪽 제일 위에 미분할까 적분할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뭐 번호를 매겨놔도 되고 다시 한번 써도 되고. 항등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네 개에서 거의 벗어날 일이 없어. 미분. 두 번째는 적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치 대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수 비교야. 이 네 개에서 거의 벗어날 일이 없다고 보면 돼. 뭐에 대한 자세야? 항등식. 항등식을 대했을 때 이 중에서 뭔가 해결할 단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적어놓거나 하면 되겠다. 그 책 안 갖고 와서 프린트에 풀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책에다 다시 옮겨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프린트는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미분적분 수치대 개수 비교를 아무 기준 없이 하지는 말고 어떤 좀 기준을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195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줄을 쳐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지. 양변을 미분하는 유형이 있지. 195쪽에. 양변을 미분하는 유형은 다섯 번째 줄쯤에 이렇게 있지. 같은 모양이 지어지면서 이런 같은 모양이 지어지는 꼴들이 많다. 양변을 미분하는 유형은.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양변을 적분하는 유형은 곱미분 꼴이 보일 때가 주로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미분꼴을 보면은 fx 라지 fx 빼기 뭐 x 스몰 fx 요게 뭐 3x 3승 플러스 2x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걸 미분을 해보면 스몰 fx 마이너스 그 다음에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이게 9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얘네끼리 이렇게 지어진다고 쇽쇽. 그치? 지어지고 나면은 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이 뭐 2x 제곱했다 해볼까? 여기 4x 썼으면 이게 f 프라임 x는 9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써놓고 나서 다시 나와 있는 조건 하나 더 써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지. 이상해? 마이너스 붙었었네?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9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한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 곱미분꼴이 보일 때라고 하는 거는 적분에 대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런 게 있었지?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뭐 2x다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치? 그러면 이게 뭘 미분한 꼴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x 곱하기 fx를 미분한 꼴이라고. 이거를 미분한 게 2x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x 곱하기 fx는 x제곱 플러스 c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f 프라임 x
gx 이건 너무 쉽나? fx 곱하기 이 g 프라임 x가 역시 2x다 이렇게 됐으면 보자마자 이거는 곱의 미분꼴이네 생각하면서 fx gx는 역시 x제곱 플러스 c꼴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요거 직접 풀면서 좀 연습을 해볼게. 196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96쪽의 예제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계산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저 네 가지 중에서 뭘 연결시키면서 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줘. 네 가지 중에서. 선생님 요거 이제 2번 봐보면 F1은 3인데 XFX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의 FT dt 여기다가 이 값이 4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해 보냐면은 수치 대입이랑 미분 두 개를 생각하면 되거든. 수치 대입 아까 잘못했나? 이 1 대입하면은 숫자 1을 대입하면 그러면 F1은 4 플러스 A야. 근데 이 F1이 3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식이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것이겠다.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미분을 해봐. 미분을 할 때는 여기 fx 플러스 xf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요게 8x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둘이 요렇게 지어줘. 지어주고 나서 f 프라임 x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 프라임 x는 8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f 프라임 x가 8이면 fx는
8x 플러스 c인 거야. 근데 f1이 3이었으니까 c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그치? 그 예제 3번 답이 11 나와야 되고 예제 4번은 8 나오면 되고. 이거 잘 된 사람들은 69번이랑 71번 같은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보면 되겠어. 69번, 71번 이런 거. 3번 답이 뭔지? 아, 그래 같이 해볼게. 그 예제 3번은 xfx 플러스 1부터 x까지의 ft dt 요게 4x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고배 미분꼴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냥 무조건 미분을 할 게 아니라 얘가 적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적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x 곱하기 1에서 x까지의 ft dt 이렇게 놓으면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얘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 미분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요거에 미분꼴이 4x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거 적분해보면 x 1에서 x까지의 ft dt는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야.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여기 있었던 적분 하나 한 거. 적분 먼저 했지? 그 다음에 저 4개 중에서 뭐 할까? 그치. 대입을 하는 형태로 가면 돼. 대입을 하는데 미지수가 2개야. 그러면 2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식인가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지. x에다가 0 한 번 대입하고 x에 1 한 번 대입을 하면은 이 연립이 되는 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0 대입해서 여기 0이고 1 대입해서 여기 0이거든. 맞지? C 0 나와. 그치? C가 0이고 K는 1이 나오고. 규빈이 이거 이해돼? 이 69번이랑 71번 풀 때 필요한 전략이 있거든? 이 4개 중에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 69번 이미 푼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생각했어? 먼저? 69번 푼다. 그치, 적분. 적분 말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거든?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 4개 중에서 할게. 찍어봐, 4개 중에서.
네 개 중에 찍는 거 안 돼? 개수 비교 맞아. 개수 비교를 하려면 먼저 차수 비교를 해야 되겠지. 차수끼리 좌변과 우변의 차수, 같은 차수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연립을 하면서 풀면 된다고. 그치?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가라는 얘기야. 그냥 무작정 문제를 보면은 대체로 대부분 학생들이 미분부터 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분 적분 중에 어디 간지 판단해보고 대입할 숫자가 있으면 대입도 할 수 있고 개수 비교가 필요한 상황이면 개수 비교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항등식에 대한 전략을 갖고 풀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주요 테마야. 될 것 같아? 안 된 사람들은 같이 해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 상황에서 적분 먼저 생각했다 그랬잖아. 적분해보면 얘 x제곱 플러스 a의 fx는 그 다음에 여기 x4승에 플러스 x3승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거기다가 플러스 c까지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봐보면 이 fx는 일단 2차가 돼야 되겠지? 4차가 만들려면 2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2차라고 하는 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 px제곱 어차피 x제곱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뭐 qx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x 4승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되려고 하면은 뭐가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하는 상황. 본다라면은 여기서 3차, 2차, 1차를 하나씩 비교하면 되겠지. 3차를 본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곱한 거 밖에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Q값 1이네. Q1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확정할 수 있어. 3차 벌써 비교했다. Q1 나왔어. 그 다음에 2차 비교한 다음에 2차는 여기 요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랑 그러니까 A 플러스 R이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1차 비교한다 하면은 1차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AX밖에 없네. 그럼 A는 1이네. A는 1. 그러니까 R은 3. 이렇게 지금 다 잡히지.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식값까지 나오면서. 그치? 다 개수 비교로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되겠다. 진아 이거 이해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할게요. 202쪽으로 가봐. 202쪽. 202. 푸는 게 아니라 220쪽으로 간다. 아, 202. 202.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해. 설명을 해볼게. 재기적으로 정의된 개수란 말이 있는데, 뭐 영어에서 막 재기대명사 이런 말 있지. 뭐 힘셀프 이런 건가? 근데 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은 이런 거. fx는 f1x 같은 거 있지? 플러스 점점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다시 들어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푸는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두 개로 배우는 거야. 이게 아까 첫 번째 이론이었고 두 번째 이론이 하나 더 있는 건데 그게 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인용이다 볼 수 있겠어. 항등식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그 문제 하고 그냥 기억이 날 거야. 3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에서 1까지의 ftdt. 이때
뭐 f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봤다 해봐. 이 전략이 뭐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니 어떻게 풀어? 기억나? 여기 맞아. 요거를 이게 지금 상수거든. 그치? 0에서 1까지가 상수인 거니까 이걸 뭐 A로 놓거나 K라고 나와가지고 처리를 하면 된다. 요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fx라는 식은 3x제곱 플러스 2a를 이렇게 바뀐 거. 이렇게. 그치? 하고 나서 얘 ft라고 하는 식은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2a인 거니까 여기 이 ft 안에다가 요 3t제곱 플러스 2a를 다시 한번 넣어주는 거지. 그렇게 넣어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3t제곱 플러스 2a dt 요게 a가 된다. 이렇게 지금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정적분해서 a다 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 상인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그 예제 1번 하나 연습해 볼까? 예제 1번. 203쪽에 예제 1번.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돼? 이게 상수 취급할 게 두 개가 있었어. 요거를 A라고 놓고 이렇게 B라고 놓는 거야. 그치? 이게 어려운 문자로 돼 있다 생각하지 말고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면 이거 지금 다 상수 취급이라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fx라고 하는 식은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따라서 ft는 3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인 거니까 이거는 여기 안에다가 이 ft에 각각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두 개 만들 때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3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a다. 요 식을 하나 풀고 나머지 하나씩은 0부터 1부터 2까지의 3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또 b다. 요 식을 하나 풀고 두 개를 풀어서 연립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되지. 그치? 규빈이가 이해됐어? 이제 평정 거의 다 끝났어. 다 끝났. 인생? 인생은 이제 시작이지. 오늘 좀 늦게 온 친구들 좀 더 하고 가. 2시까지라도. 무슨 이슈? 일정 이슈. 하준이 불렀는데. 저는 어제 그래도